다음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조건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요 지금 부등식 단원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한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자, 무슨 내용인가 볼게. 자, 만약에 있잖아. 뭐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뭐 4x 플러스 3은 0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거에 만약에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자,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 되면서 x 값은 1이거나 자 또는 x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 얘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때 나오는 이 근 두 개가 1과 3이니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직접 우리가 근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근을 뭐 못 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없잖아.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미정계수 k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근을 못 구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네들에서 나오는 근 두 개가 만약에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야?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자 1번 하식에서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 자 만약에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 차이에서 당연히 0이 아닐 거고 자 이거의 자 두 근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자 모두 양수일 조건 한번 생각해보자. 모두 양수일 조건. 자, 모두 양수일 조건은 우리가 뭐를 따질 거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판별식을 따질 거거든. 자, 생각해볼게. 일단 먼저 양수라는 조건이니까 일단 양수는 어떤 거니까 일단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 알파 베타 자체가 일단 실근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실근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판별식 값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자, 같다가 왜 나와도 되냐면은 그냥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다고. 그럼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봤을 때 두 근 알파 베타에서 자, 두 근의 합은 둘의 양수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겠노? 0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지. 맞나?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이때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상황 맞니?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 분의 곱 자 두 분의 곱도 얼마가 나와야 될 거냐니까 얘도 0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지. 이건 쌤 지저분하게 보여서 그냥 굳이 안 적을게.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때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 이게 나오게 될 거라고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만약에 자 모두 두 근이 음수일 조건 한번 생각해볼게. 음수 자 두 근이 만약에 모두 다 음수가 되려면 마찬가지야. 일단 음수라는 것도 일단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야겠지. 보자 음수도 어쨌든 간에 실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이려면 자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음수가 나와야겠지. 맞아 두 근의 합은 얘 두 개가 음수니까.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오겠니? 양수 맞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두 개 곱했으니까 양수 나올 거야 얘가. 맞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은 일단 먼저 서로 다른 부호니까 자, 판별식이 0보다 자 크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합 파트는 우리가 따질 수 있냐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따질 수 없어. 왜? 하면은 절대값이 만약에 양수인 애가 더 크면 합이 양수일 거고 절대값이 음수인 애가 더 크면 합이 음수일 거잖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구할 수 없겠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뭐는 구할 수 있나 하면은 곱은 구할 수 있지. 곱 맞아 곱은 얼만데?
음수 맞죠?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자, 음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않아도 돼. 왜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판별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서로 다른 부호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맞아. 근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음수인 조건만 확인이 되면 얘는 그냥 자동 세트로 따라오는 애야. 왜 하면은 봐봐. 알파, 베타라는 건 두 분의 곱인데 걔는 어떤 거냐니까 A분의 C 파트를 의미하는 거지. A분의 C. 맞아. 그러면 이게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0보다 작다는 A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한번 봐봐. B제곱은 무조건 뭔데? 양수 아이가. 맞지? 그러면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음수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졌네.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다음에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인 거야. 어디에서? 여기가 알파 베타가 음수인 것만 확인이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면 이래. 두 분의 곱이 음수니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가려면 얘가 X축, 얘가 지금 Y축일 때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경우라면 그래프 개형이 반드시 서로 다른 거니까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 가져가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거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게 성립되면 반드시 얘는 따라온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뭐만 따지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곱 파트가 음수이다 이거만 따지면 돼. 되겠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 다른 두 분을 가진다.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자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되어있지. 맞아. 근데 봐봐. 또 마찬가지네. 자, 0보다 크다가 나올 건데, 자, 부호가 서로 다른 두 분이라 했거든. 그 부호가 서로 다른 두 분이면은, 아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 따져 안 따져? 판별식은 그냥 따로 내라고. 알겠지? 그럼 얘도 곱파트만 따지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자, 곱파트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야?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가 만약에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맞아. 그럼 얘는 뭐까지 따져낼 수 있을까? 합이 합이 0이다. 여기까지 따져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분 중 자 요거를 똑같이 할게. 자, 양수인 간의 절대값이 클 조건. 자,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양근이고, 자, 하나는 음근. 이 나올 때, 자, 양근의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얘도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거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곱파트가 0보다 작다는 조건 하나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뭐까지 쓸 수 있냐면은 합파트까지 쓸 수 있어. 부호를. 맞죠? 합파트는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은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를 합했을 때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반대로 만약에 이 두 근이 자 이번에는 양근이랑 음근이랑 이거 안 했네.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음근이랑 비교했을 때 음근의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다 하면은 이때는 자 곱파트는 일단 0보다 작고 합파트는 자 0보다 이번에는 또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기본 원리 요거 세 개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 개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되겠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 문제 조건에서는 자 실근의 조건이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하고 뭐를 쓴다고? 그 판별식이랑 그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곱을 써서 우리가 그거를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K값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 풀어보자. 23번. 자 이거 좀 치울게. 자, 필수제 23번. 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틀린 거 없죠? 자, 이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 값을 구하래.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니까 자,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는데. 자, 그럼 가보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아까 전에 이 첫 번째거든? 맞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은 0보다 크고 곱은 0보다 커야 돼.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란 말 있으면 판별식 0보다 크다로 가는 거지만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거든. 맞지? 양의 근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 조심.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 경우에서 자, 판별식은 x의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분식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얘의 절반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지금 k 제곱에 플러스 2k에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좀 정리하면 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k에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야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자 1과 마이너스 2의 가액값 들고 가야겠네. 맞지? 그러면 k 값은 작은 값인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값인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풀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게 판별식에서 나오는 조건일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합파트 자 합파트는 0보다 커야 되는 상황 맞나? 맞지? 그럼 합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니까 이거분의 이거지 맞지? 이거분의 이거의 부반대로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 자 얘는 어차피 이거 2분의 자,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갈 거라고 맞아? 그러면 2는 어차피 날리고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니까 자 k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또 두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자, 양근이 둘 다 나와야 된다면 곱파트는 0보다 커야 되더라. 맞나? 그럼 곱파트는 지금 얼마가 되냐니까 k 플러스 3이네. 맞지? 그럼 얘는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세 번째 조건. 그러면은 자,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보라색 이거 세 개가 공통으로 다 성립을 해야겠지? 맞아. 얘만 성립하거나 뭐 얘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수직선에다가 자 경계값에 있는 수들 적어보면 자 보자 마이너스 3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있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1 있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의 가액과 마이너스 2하고 1의 가액값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애들이니까 같은 라인 선상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에 보다 크다 값.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값. 이렇게 맞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지나가는 거는 세 줄 지나가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가 해가 되겠네. 이해갔나? 그래서 k 값이 어떻게 돼야 될 때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때 나오는 근들은 모두 양수인 근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잘리나? 안 잘려요. 잘려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다 적게. 안 잘리지? 안 잘리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분이 모두 은근. 자 이것도 다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알겠지? 이미 우리가 지금 찾아놨거든. 얘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바뀌지 않지. 맞지? 그러면은 첫 번째 얘 판별식 얘의 값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거고 그 다음 봐봐 합파트는 두 개가 모두 음근이기 때문에 합파트에선 얘가 지금 이 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나? 그럼 여기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반대로 바뀌겠지? 맞죠? 그 다음에 자 곱파트도 곱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음근이라면 양수 들고 가니까 얘는 바뀌지 않지?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수직선에 찾아놓은 애에서 얘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되겠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맞지? 계산 다 동일하니까. 그럼 얘는 자, 아까 경계값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1에 자 1, 2에서 자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의 가액값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얘는 이번에는 작은 값 알겠지? 자 마이너스 1의 자 가액값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3보다 큰 값 이렇게. 이제 줄 위치는 항상 다 다르게 알겠지 얘들아. 문제 풀 때 조건에 맞는 애들은 같은 선상에 이제 다른 애들은 다른 선상에 알겠지? 그리고 얘는 세 줄 지나가면 딱 보인단 말이야 여기. 맞나? 그러면은 두 분이 모두 음근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k가 자 크고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일자로 가니까 되겠나? 그럼 이게 모두 음근을 가질 조건이고, 자 세 번째 자 서로 다른 부 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아까? 곱파트. 곱파트가 0보다 작다 이거만 따지면 된다고. 판별식 안 따진다 알겠지? 그런데 곱파트는 아까 전에 이 세 번째 경우 그럼 이번에는 이건 그럼 답이 그냥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부등호에 바뀌면 되겠지? 작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음근을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이 이제 근의 분리라는 건데, 자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계값에 있는 어떤 수보다 뭐 크다 또는 뭐 작다 어떤 두 근이 그 특정한 수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그때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따져내면은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 범위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2차 방정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방정식을 이제 함수로 이제 해서 그래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는 0의 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이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라고 전제할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는 자 x축하고 자 그다음에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서 자 이렇게 지금 알파 베타가 있는 상황이거든. 맞지? 그래프로 따졌을 땐 얘가 지금 절편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땐 얘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니까 어떤 특정한 경계를 쓴 P라고 할게요. 이제 P라는 수, 뭐 그건 숫자로 등장할 거야. 뭐 1, 뭐 2, 뭐 3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P가 자 항상 두 근이 어떤 특정한 P보다 크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봐봐. 지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쌤이 그림으로 그린 이 경우가 돼야 되는 거거든.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게 P보다 항상 크니까 P보다 항상 오른쪽이 그려져야겠지. 맞아. 그럼 이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얘도 이 마찬가지 아까 전 문제처럼 얘도 세 가지를 따질 거거든. 자 어떤 걸 따질 거냐 얘는 자 함수값이랑 잘리나? 잘리지? 자 얘도 잘리나? 잘리네. 잘리네. 조금 땡기자. 자, 얘는 또 세 가지를 따질 건데 어떤 거 세 가지를 따질 거냐니까 자,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방이라고 할게. 자, 함수값이랑 축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판별식.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질 거야,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면은 일단 뭐 P보다 크려면은 일단 얘네가 실근이라 될까 이거 맞지? 허근이면 어떤 근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일단 여기서 이 두 근은 무조건 실근이 나와야 돼 맞니? 그럼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자 얘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축의 방정식은 지금 어디 있을 거냐니까 요거와 요거에 딱 중앙에 있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이때 이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i와 p를 지금 비교했을 때 이 추계 방정식이 더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맞나? 그러면 이때는 p 값이랑 추계 방정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함수값인데 자 이 p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fp가 되겠지? 맞아 함수값은 y값 말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봤을 때 얘가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에다가 얘를 갖다 넣었을 때 여기서 만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자리의 좌표가 p, fp가 될 거라고. 맞나? 그럼 p, fp가 됐는데 지금 fp의 위치는 x축보다 위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인 fp 그거는 이 경계값을 넣으면 알겠지? 그럼 그때 이게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만족해야지만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겠나? 세 가지 따진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p가 더 큰 거야. 맞죠?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 모두 p보다 작다. 자, 이것도 따지는 경우는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겠노? 동일하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려면 일단 먼저 실근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자, p하고 자, 추계 방정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비교했을 때 자,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p가 더 오른편에 있는 경우죠. 그럼 이때도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겠네. 이때는 되겠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자 경계값의 보인 fp 얘 보를 따질 거라고. 그럼 p는 자 여기도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경우네.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p, fp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p가 지금 어디 있을 거냐니까 오른편에 있게 되면 알파벳하고 오른편에 있게 되면 얘도 fp가 양수값을 가져가구나 알고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겠나? 외우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그림 그래서 그때부터 확인하면 된다 알겠지? 어떤 거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지만 외워라. 알겠지?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위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만약에 알파와 자, 베타에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사이에 p가 있는 거 그럼 봐봐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두근 사이에 p 그럼 이때는 아까 전에 있잖아 우리가 그 두근이 모두 그 양근일 때 두근이 음근일 때 모두 음근일 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얘랑 좀 비슷하거든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우리는 뭐만 따졌었냐면은 고비 음수다만 따졌어 방금 전에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두근 사이에 경계값에 들어가는 수가 있으면 뭐만 따진대냐면은 이때는 이것만 따진대 FP만 따진대 함수값 보고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가 FP야 이거 P, FP지 여기가 맞아 그러면 이 FP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보다 이번에 작다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은 왜 이도 이 FP만 따지면 되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봐봐 추계 방정식 같은 경우 따질 수가 없어 맞아 그러면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추계 방정식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P가 더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안 따져도 되고 자 판별식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요거 봐봐래 만약에 이게 P가 있어 맞죠? 그럼 P가 있으면 자 P가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 그럼 두 근 사이에 존재하면은 봐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니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나? 없지? 그치? 이렇게 그려질 수 있나? 없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 반드시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고 그거 사이에 P가 존재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이 경우 그렇거든 맞지? 그러면 이때는 FP가 0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완전 무조건 되잖아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도 이 안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알죠? 그래서 아까 전에 때랑 똑같아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부호일 때는 곱하트만 따지잖아. 여기서 또 두 근 사이에 있게 되면은 FP 함수값의 경계값만 따지면 되더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책에도 이렇게 뭐 네 가지로 소개가 돼 있어서. 자,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뭐 P하고 이번에 경계값이 두 개인 경우. Q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PQ 두 개인 경우. 그러면 PQ 두 개면은 이때는 자 PQ 두 개일 때 경계값이 두 개일 때야. 그러면은 얘는 경계값 두 개를 따지면 된다, 알겠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추계 방정식 여기 있지. 맞죠? 그럼 추계 방정식은 P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Q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값을 두 개 다 따지는 겨. 알겠죠? 그럼 얘는 FP가 자 FP는 여기서 만날 거니까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자 FQ도 0보다 크겠지? 그렇죠? 그러면 FQ 0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대. 자 만약에 이 책에는 뭐 소개 안 돼 있지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한 근보다 작고 한 근보다 뭐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있다. 한 근 PQ가 하나는 알파보다 뭐 작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너희는 하는 거야. 하나 그림을 그려. 알겠지? 그러면 하나는 작고 하나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될 때도 뭐만 따지면 되냐면은 이때도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 아까 전에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거든. 알파, 베타 두 근 사이에 경계값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그럼 지금 보니까 그림이 요거 사이에 있거든.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함수값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이때는 FP는 뭐가 돼야 되고 FP는 여기서 만날 거니까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자 FQ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따지면 될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이 이제 두 근에 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과, 축방,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문제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제가 잘 이해. 자 봅시다. 자 24번 필수예제 24번. 자 필수예제 24번에는 2차 방정식의 자 두 근이 자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생각해서 함수로 그래프를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럼 얘는 일단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얘는 자 이렇게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거 두 분이 자 뭐 알파랑 베타로 할게. 자 이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야. 알겠지? 얘네 두 개가 모두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되겠죠?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라. 알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를 따진다니까 판별식 따질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을 때는 무조건 판별식.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추계 방정식은 여기에 있는데 1하고 비교했을 때 축방이 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자 1은 1 그다음 추계 방정식은 우리가 뭐냐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x는 자 마이너스 2a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a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되겠나? 그럼 b는 요거 되겠나? 그럼 마이너스 2a 되겠니?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삐삐 나쁘면 a네. 맞아. 그러면은 얘는 1하고 a를 비교했을 때 자 어디로? 얘가 더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입 벌리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경계값보. 자 경계값보는 지금 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FP의 값은 자 FP가 아니라 F1을 할게. F1의 값은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만 계산 마무리해서 이제 다 찾아주면 되겠죠.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일단 판별식. 자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짝공식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니까 그거의 절반 자 a 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에 그거 바로 바꿀게 이렇게 됐니?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
a-3, 자, a-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도 가액값 들고 가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자 1하고 3의 경계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아까 계산해놨으니까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FP. 자, FP의 값은 얼마냐니까 F1. 자, F1은 지금 X 자리에다가 여기 1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X 자리에 1 넣으면 얘는 1. 그 다음에 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A. 자, 그 다음에 자, 1 넣으면은 없어. 뭐 1 넣을게. 자, 그럼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2A.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 결과가 아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니? 그럼 얘는 2a가 2보다 크고 a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은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이제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자, 얘는 1, 3. 뭐 1, 3 끝났네? 그럼 얘는 1하고 3의 가액값. 첫 번째 판별식에서. 그 다음에 얘는 a가 1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얘 똑같이 나오네. a가 1보다 커야 돼. 맞지? 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세 줄 지나가는 거 여기가 되겠네. 이해되겠나? 그래서 답은 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두 개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끄지 말고 요거 자 지울게요. 자, 이 부분 아까 전에 잘렸는데 할 수 있겠죠? 자, 필수예제 25번. 자, 25번에는 이제 자 요렇게 돼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자 모두 둘 다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자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이렇게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있을 때 자, 이 두 개의 근이 자,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맞지? 이 두 개가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니까 자,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하고 2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하고 2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네. 맞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자, 얘가 자, 판별식.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자 우리가 4분의 D를 쓰고 그냥 D를 쓸 수 있겠네. 그러면 판별식 D는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 없을 때는 무조건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 꼭 붙여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계 방정식. 자, 추계 방정식이 자 요거 0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추계 방정식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알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은 자, 추계 방정식은 자 2분의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b니까 요거 맞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2. 자, 이게 지금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0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뭐를 따져야 되니? 세 번째는 함수값. 알겠죠? 그럼 얘는 자, 0도 넣었을 때 이쪽에서 만나고 2도 넣었을 때 이쪽에서 만나네. 맞지? 그럼 얘는 F0은 0보다 크고 그다음 F2도 자, 0보다 크다. 자, 요것들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럼 가보자. 자, 첫 번째 일단 먼저 판별식부터 계산하면은 자,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은 자, 얘가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플러스 4로 바뀌고 얘는 n 마이너스 1. 자, 일단 판별식부터 정리를 좀 하자. 자, 그럼 얘는 n 제곱에 자 플러스 4n. 자, 플러스 4에 자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4. 자, 그럼 계산하면 n 제곱 플러스 8m에 자, 요거는 없어지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자 크거나 같다. 그러면 m은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가액값 들고 가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작은 값인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값인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가 하나 나오게 되겠지.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 맞죠?
얘는 두 번째는 자 여기다 다 2를 곱하자. 알겠지? 그럼 2 곱하면은 자 2 곱하면 4. 나 다시 2를 빼면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2의 사이가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함수값 찾자. 자 F0은 자 x 대비 0 넣으면 되니까 없어지네. 맞지? 그럼 얘가 이거만 남네.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2. 자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m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세 번째 얘는 F0.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자 부호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m 값은 1보다 작아요. 이게 성립해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f 자 2. 자 f2는 자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지? 그럼 2 집어넣으면 4에 위로 좀 적을게. f2. 자 4에 또 끊었나? 아니잖아. 자 4에 자 2 넣으면은 얘가 2 넣으면 자 2 넣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에 자 마이너스 m 플러스 1. 좀 정리하자.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m. 맞나?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4 있고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1. 맞나? 그러면 이 결과값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m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될 거고 m 값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그럼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들을 전부 다 만족하는 범위가 돼야 된다고. 맞지? 그럼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자, 수익선 그리자. 자 경계값에 들어가는 거 일단 보니까 자 마이너스 8 있고 자 마이너스 2 있고 뭐 간격은 안 맞출게요. 그 다음에 0 있고 그 다음에 1 있고 2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있고 그럼 3분의 1 있고 자 3분의 1 있고 자 1 있고 2 있고 됐나? 자 그럼 수직선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8과 0의 가액과 마이너스 8과 자 0의 가액과 얘네들은 같은 선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가 마이너스 2와 자 2의 자 사이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1과 3분의 1 맞나? 그럼 얘는 지금 1의 작은 값 여기서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작은 값. 얘네들은 왜 같은 선상에 앉아있는지 알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다른 거로 쳐야 돼. 같은 거에 위치에 가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얘는 자 이렇게 하나 둘셋 4개 4개 조건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줄 지나가는 게 답이 되겠지? 이해되겠나? 그럼 4줄 지나가는 거 지금 어디 있니? 4줄 지나가는 거 하나 둘셋 4개 여기네. 되겠나? 그래서 답은 m 값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3분의 1보다 작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꼭 범위 찾을 때 등호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범위를 알겠지? 수직선에다가 반드시 그려낸 다음에 답을 꼭 찾아야 된다 알겠지?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